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제주 고사장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수능 한파가 없어서 아침이지만 비교적 포근합니다.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속속 시험장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다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선생님과 후배들도 교문 앞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는 지난해보다 107명 늘어난 수험생 6,962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제주시 12곳과 서귀포시 4곳 등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1교시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은 오후 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오늘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3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도 전면 통제됩니다. 이 시각 시험장 부근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 제1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가 4.3 당시 광주 형무소에 수감 중 옥사했던 고 양천종 씨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제주 MBC가 당시 광주 형무소에서 옥사한 4.3 희생자들의 판결문과 형무소 사망진단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10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양 씨처럼 옥사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신원 확인 작업과 발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950년 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 피고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출신 오원보 씨입니다. 광주 형무소에 수감 중 1월 21일 사망해 공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입니다. 유전자 대조로 신원이 확인된 양천종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4.3 당시 광주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도민은 179명. 제주유치장 포화로 광주 형무소로 옮겨진 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과 사망 진단서 등에 따르면 16명이 형무소에서 숨졌습니다. 당시는 옥중 사망한 경우 대부분 무용고자 합작묘에 안장했고 1971년 유해가 발굴된 광주 문흥동으로 교도소를 옮기면서 합작묘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최초 형무소에서 문흥동으로 이전을 할 때 일원에 매장되어 있었던 그 수용자들의 유해를 전부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콘크리트 함에다가 넣어서 합장을 했어요. 때문에 발굴된 유해 중에는 4.3 희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61구에 대한 유전자 대조 작업을 마쳤지만 추가 체열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년 넘게 형무소 수용인들을 집중 조사한 4.3 도민연대는 옛 광주 형무소 근처 5곳에서 집단 총살됐다는 증언이 확보됐다며 유해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도 1950년 7월 7일부터 보름 동안 헌병들이 광주 형무소로 몰려와 재소자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산 등에는 매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전 준비와 조사를 거쳐서 발굴한다면 그분들의 유해도 발굴 가능성이 있죠. 4.3 당시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은 4천여 명. 지금까지 광주 형무소와 대전 골령골에서 단 2명의 희생자만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선체 주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심해 잠수사 투입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데 현지 기상 상황이 관건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 현장을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민간 구조업체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바지선을 고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수심 90m 아래에는 금성호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밤사이 해군 무인 로봇이 금성호 선체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투입이 중단됐고 직접 수색을 하기 위한 민간 심해 잠수사 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지선에서 대기 중인 심해 잠수사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체 상태를 확인한 뒤 그물 제거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와 연결된 그물 길이는 1.2km, 폭은 100여 미터에 달해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물 제거에는 최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될 예정인데 이후 본격적인 선내 수색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 투입 여부는 군안업체, 저희들 해양경찰, 해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물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선 40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족분들 문제 없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고 현장에 대한 해경과 공조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습들 잘 책임지고. 지난 10일 이후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한국인 선장을 포함한 10명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을 주로 노리는 사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정치인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합성 사진으로 협박하는 메일을 잇따라 받았다고 하는데요. 광주에서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이 사진은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광주 북구의회 소속의 정재성 의원. 정 의원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황당했고요. 황당한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이걸 기사로만 접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저한테는 황당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함 또는 무서움, 두려움일 수 있겠다. 정 의원처럼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기초의원들은 광주에서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 40대 남성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의회 누리집에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동일한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건지, 그 수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겠는지 이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받은 협박성 이메일의 내용과 합성 음란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광역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다행히 수능 간판은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남서부 지역이 빗방울 정도만 가끔 떨어지고 있고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입시 시간인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3, 4교시 때인 오후에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저녁에는 다시 쌀쌀해질 텐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서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8도, 산간 지역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도서 지역으로 가는 수험생들의 해상교통 이용도 원활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치고 다음 주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평년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75명은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재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치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했고 문 씨가 최근 2년 동안 본인 소유의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해 모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들불축제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가 오름 블로키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내용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한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제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읍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조례에 블로키를 명시하더라도 허가 절차만 지키면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제의 요구에 따라 들불축제 조례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제주도와 도내 관광업계가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제주 노선의 항공 좌석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최근 항공사들이 제주 노선에 작은 항공기를 투입하면서 운항 편수 대비 좌석이 줄어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과 대인 면접 등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좌석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항공편 확대와 대형 항공기 대체 투입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1분쯤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80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쯤에는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두 지진 모두 최대 진도 1 수준으로 사람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또 119에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유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1차례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제주 4.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3 평화기념관 방문객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4.3 평화기념관 방문객은 28만 3천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26%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관광객이 2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달 2,482명이 찾아 전달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앞으로 한강 작가와 협의해 관련 작품을 소재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회 제주 4.3 영화제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롯데시네마 제주 연동점에서 열립니다.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4.3 영화제는 4개 부문에서 국내외 장편과 단편 등 29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4.3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다룬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이 상영되고 올해 처음 마련된 단편 경쟁 부문에서는 295편의 경쟁작 가운데 10편이 소개됩니다. 영화 관람을 위한 사전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4.3 평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한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